네, 안녕하세요. 자고 나면 정리되는 시장에 밤은 깨어 있다. 펀드 제도팀의 김동훈 차장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다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고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지금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네, 다시 목을 가다듬고. 추석 연휴 동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오합본 통해서도 이제 좀 내용 말씀드렸겠지만,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FOMC 회의 했었고요. 그 회의 이후에 이제 국채금리가 좀 많이 변동이 좀 있었죠. 여기서 변동이라는 이야기는 주식과 달리 국채금리가 이제 위로 튀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국내 증시부터 간단히, 오늘은 정말 간단히 할 거예요. 시장에 별로 큰 이슈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헝다 이슈라든가 그런 이슈 조금 잠잠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좀 움직이긴 했지만 시장에 그렇다 할 큰 이벤트라든가 어떤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하고 현재 미국 증시 간단히 보고 제가 금소법 이야기 잠시 언급해드리고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형주가 이제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 주 원인이 외국인이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결국 8영업일 동안 외국인이 연속 매수를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 외국인이 국내 너무 판다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국내 대형주,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올랐잖아요. LG와. 근데 또 이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름이 연속적일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단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바이 더 팁 그러죠. 발음이 안 되네요. 예, 저가 매수.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약간 저가 매수 성격이지 않을까. 근데 그 근거로는 상반기만 해도 이제 하반기 전망치라든가 내년 이제 이 전망치를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갈수록 이 전망치에 대한 전망이 점점 마이너스는 아닌데 조금씩 이제 약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는 하반기의 이익이 100으로 봤다면은 지금 90, 85 요 정도 조금 약화되니까 결국 주가는 이익의 함수잖아요. 그럼 결국 이익이 엄청나게 좀 많이 나와줘야지 현재 같이 이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증시가 위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좋긴 좋은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전망치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 차트로 보면은 딱 나와요. 여기 제가 파란색 이제 선을 꺼놨는데 최근 며칠 사이 보면은 그냥 박스권이야. 그렇죠? 박스권. 또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길게 보시면 이 자체가 또 박스권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전망 증시 시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게 위로 이렇게 좀 치고 나갈 만한 뭔가 많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다. 근데 물론 또 이 하방은 또 막혀 있어요. 그냥 밑으로 빠질 요인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위로 올리는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은 그냥 왔다 갔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이라고 말하죠. 기간 조정 옆으로 쭉 기는 장세, 박스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특징적인 섹터가 경협주가 좀 많이 날아갔죠, 오늘. 근데 물론 이제 이걸로 먹는 편이 그렇게 하는데 이걸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미리 사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보셨겠지만 결국은 경업주는 테마주 성격이 좀 깊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약간 좀 우호적인 제스처를 하다 보니까 또 그동안 별로 못 올랐던 이 북한 이야기 나오면은 방산주 빼고 오른 애들이 꼭 있어요. 아난티, 신원, 그다음에 을신석재, 현대리베이터. 제 갈로 쳐는 것처럼 아난티는 리조트잖아요. 애들이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금강산 예전에 관광할 때 골프하고 온천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금강산 관광 중단되면서 이제
거기 사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북한이랑 좀 사이가 좋아지면은 거기에 대한 그쪽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신원은 이제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예전에 또 광고에서 많이 봤던 건데, 이거 의료업체인데 개성공단 입주를 했었던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북한이랑 약간 뭐 좀 협력이 되면은 개성공단에 실제 입주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테마로 가는 거죠. 그다음 일신석재, 얘는 보니까 뭐 세일여행 사이트 지분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엘리베이터, 그 현대아산이 이제 금호산 관광 개발에 주도적 하는 데잖아요. 그 지분 이제 73.9% 들고 있다고 해서, 뭐 이거 말고 다른 종목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데 많이 올랐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 성격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개인이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좀 봐야 되지 않냐,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성격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오늘 점심 시간 때 그 밴드에도 좀 남겨드렸었는데, 중국 전력망 위기. 예, 참 중국 참 여러 가지로 진짜 좀 소위 가지가지합니다. 예, 얼마 전까지는 뭐죠? 지금도 진행 중에 헝다 했다가, 금요일날 뭐 비트코인 뭐 규제 이야기 나오다가, 그렇죠? 이제 뭐 중국에 뭐 전기도 이제 없나 봐요. 요거 기사를 잠깐 보니까 제가 밴드에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기사가 있어요. 예. 결국은 그 뭐 호주하고 옛날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호주에 석탄 수입 많이 안 하고,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석탄으로 떼는 발전소를 많이 안 한대요. 예,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뭐 전력 공급이 안 돼서 뭐 단전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기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전기를 가지고 이제 산업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또 이런 거 못하다 보면은 결국은 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헝다 이슈보다는 뭐 신문 기사에 있을 거예요. 헝다 이슈보다는 실은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기 둔화를 더 발생시키는 지 않겠냐. 근데 이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가 중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은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또 기사를 보시겠지만 미국의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은 이 물건이 없대요. 수요는 같은데 공급이 안 돼서. 근데 결국은 그런 공급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공급해주고 있는데, 결국 세계 공급망에 부담이 되니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서, 이거 중국 내부에서 끝날 게 아니고, 오히려 헝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부에서 끝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 둔화가 되게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또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인데, 뭐 이것도 뭐 좀 봐야 되겠죠. 뭐 당장 어떻게 뭐 딱히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좀 전략망대에서 약간 중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증시가 좀 빠졌다가 막판 회복은 하긴 했는데, 중국 증시 빠지면서 국내도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막판에 회복하면서 국내에 좀 올라가게 했던 그런 면이 있으니까, 어제 중국 증시와 국내 코스피가 약간 같이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국내 증시를 보는 입장에서 국내에 왜 빠졌냐 고민해 보니까, 중국이 빠지네. 근데 중국이 왜 빠졌냐? 전력망이 또 문제가 있네. 근데 전력망 문제에서 어떤 그 향후 파급 효과가 있냐?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올 수 있다. 근데 중국의 경기 둔화는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큰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지만,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미국 증시 잠깐 볼게요. 현재 S&P랑 다우지수는 오르고 있고요. S&P랑 나스닥은 빠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공교롭게 보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0.46이고 다우는 플러스 0.46이네요. 신기하네요. 네. 결국 나스닥만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나스닥만. 잠시만요. 나스닥만 많이 빠지고 있고, 다우존스는 뭐 이거 금융주 있으니까 오를 거고요. 뭐 금융주 지금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릴 건데, 현재 시장 보면 금융주가 오르고 에너지주 오르고, 그다음에 기술주 원에 빠지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채금리 상승인데,
그럼 잠깐 이거 국채금리 보시기 전에 이 섹터 흐름부터 잠깐 볼게요. 아마 이 사이트 많이 보실 건데 그 S&P 500 히트맵이에요. 파란색은 녹색은 오르는 종목. 이거 되지? 네. 그 다음에 좀 빨간색은 빨간색이 아니고 빨간색은 빠진 종목. 근데 이쪽은 빨간색만 빠지잖아요. 그쵸?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그 다음에 페이스북. 다 여러분 아시는 기술주. 다 약간 빨간색 계통이죠. 빠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좀 진한 녹색을 볼까요? 여기 JP모건, 그 다음에 은행주 이런 거 있잖아요. 금융주, 금융세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에너지주, 산업재 이런 부분. 결국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술주는 빠지고 그다음에 은행, 금융주라든가 에너지주는 오르는 그런 날인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채권 금리예요. 국채 금리. 자, 국채 금리가 어느새 1.48. 얘가 아까 1.5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1.5까지. 순식간에 불과 얼마 전까지 여기 보시면은 한 달 전에 뭐 거의 1.2 하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9월 23일이면은 저때죠. 그 FOMC 했을 때죠. FOMC 다음 날일 거예요, 아마. 맞죠? 추석 연휴 끝나고니까 23, 24일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급등. 계속 오르는데 이 채권 금리가 이만큼 오른 거는 주식을 치면 폭락이에요. 폭락. 마찬가지 폭락이에요. 자, 그러면 채권 금리가 이때부터 왜 이렇게 올랐냐? 저희가 워판에도 이제 써드렸지만 그 원래 FOMC를 하고 나서 시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별 차이가 안 나네. 원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비둘기박 완화적 결국은 뭐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FOMC 끝나는 날은 금리가 오히려 빠졌어요. 그쵸? 근데 하루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테이퍼링 시기를 딱 집어서 한 건 아닌데 하겠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테이퍼링 하고 금리 기준금리 인상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11월 달에 해서 파월이 그랬죠. 빨리 해서 내년 중순에 테이퍼링 완료하겠다. 그리고 하반기 말쯤에 기준금리 인상하겠다. 근데 이게 되게 매파적인 발언이에요. 결국은 테이퍼링 빨리 하고 해서 자산 매입을 축소할 거고, 그리고 기준금리 빨리 올려서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경기가 좋으니까 하는 건데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당장 유동성을 빨아들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 진짜 안 좋은 거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 하면서 올라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금리가 왜 올랐냐? 그걸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자, 금리가 오른 거는 그냥 단편적으로는 이 경기가 개선된, 글자가 안 써지네요. 경기가 개선되는 거. 자, 결국 테이퍼링하고 기준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인플레. 마찬가지죠. 인플레 발생한다는 거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좋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 채권에 반영이 되는 건데, 이 반영되는 로직을 제가 오늘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요. 이 채권금리는 원래 그냥 단기금리요. 단기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 그다음 인플레 위험 프리미엄, 실질 기간 프리미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단기 실질 금리는 저희가 보통 그냥 단기금리로 보시면 되고요. 기대 인플레는 아시죠? 향후에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볼 거냐 하는 그 기대 인플레. 근데 인플레 위험 프리미엄은 이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를 감수하면서도 얻게 되는 추가 금리예요. 그게 뭐냐면은 향후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약간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이 인플레 위험 프리미엄, 그 금리를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향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나 지금 돈 빌려주면은 금리 더 받는 거예요. 이거 그런 개념이고요. 실질 기간 프리미엄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년짜리 채권보다 10년짜리 채권 비싸잖아요. 그렇죠? 자,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데 야, 나 내일 친구가 야, 내일 갚을 테니까 나 돈 10,000원 빌려줘라. 나 10년에 갚을 테니까 100만 원 빌려줘. 당연히 10년 후에 내가 1년 100만 원을 내일 갚을 거라는 거랑 10,000원을 10년에 갚을게 빌려줘 하는 거랑 당연히 10년에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뭐 내일 갚을 거면 1%겠지만 10년 후면 뭐 50%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실제 기간 프리미엄이에요. 결국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증가하고 떼일 확률, 좀 표현이 뭐하긴 한데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겠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근데 최근에 이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경기 개선, 기대 인플레, 이 불확실성, 요 세 가지 변수를 볼 수 있어요. 그 얘들이 이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경기 개선 먼저 볼까요? 자, 지금 경기 개선이 시장에서는 경기 개선을 된다고 볼까요? 안 된다고 볼까요? 이거 좀 애매해요.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경기 지표는 조금 안 좋게 보는데, 그냥 시장 참여자들은 이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인 것 같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 시장인 참여자들과 채권에 있는 참여자들이 약간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요건 세모할게요, 세모요. 예, 애매하니까. 근데 기대 인플레는 확실히 오르죠. 그 뉴욕 연준에서 저번 주인가요? 예, 저번 주일 거예요. 기대 인플레 발표했는데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럼 결국 향후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 인플레 올라요. 그럼 얘는 오르겠죠? 얘는 올라요. 얘는 그냥 단기 실질 금리는 그냥 똑같다 보고요. 근데 이 불확실성은 엄청 많죠. 자, 뭐가 있을까요? 1. 연준의 통화 정책, 결국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이런 부분을 하긴 하죠. 한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해요. 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죠.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여기 반이 다 돼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 위험 프리미엄, 그 다음에 실제 기간 위험 프리미엄. 자, 이거는 그냥 두 개는 통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결국은 기대 인플레도 오르고 인플레 위험 프리미엄도 오르고 실제 기간 프리미엄도 오르면서 이 세 개가 다 같이 올라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는 채권 시장에서는 향후에 어쨌든 테이퍼링이라든가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채권 입장에서는요. 경기를 어쨌든 간에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기준 인상 시기에는 뭔가 좋으니까 인상하겠네. 일단 경기는 뭐 지금보다 좋지 않겠냐, 나쁘진 않을 거라 라는 요인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고 최근에 공급망이 수도 있고 하니까 물건값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조금 올라가겠다면서 오르고, 그럼 결국은 채권 금리가 빠질 요인보다는 오를 요인이 더 많다 보니까 이 최근에 아까 그림 보여준 것처럼 금리가 거의 평탄하게 안정적으로 가다가 최근에 이 FOMC 시간 후에 빵 올라는 거예요. 오늘 결국 1.5 정도까지 갔다가 왔었죠.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금리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술주들은 빠지고 금리 인상에 좋은 영향을 받는 금융주는 오르고, 네, 이런 모습 딱 보이는 거죠. 오늘 시장 이게 다예요. 물론 이제 뭐 새벽에 이제 그 국제금리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미국 시장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있다가 또 연준 총재들하고 연준 이사들 발언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랑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이 세 분이 발언이 있어요. 또 근데 여기서 또 분명히 경기 전망에 대해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좋을 거야. 뭐 그래서 테이퍼링을 또 하는 게 맞아. 이런 얘기하면 금리가 뭐 지금 수준보다는 떨어지지는 않겠죠. 왜? 어차피 연준의 중요한 인사들이 지금 경기 좋게 보고 하다 보면은 결국 테이퍼링이라든가 기준금리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오히려 이게 잘하면은 그 시기가 더 빨라지거나 땡겨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건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그럼 결국은 채권에서는 그걸 미리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네, 오늘 시장은 그 정도만 이슈만 있는 것 같아요. 뭐, 개별 이슈까지는 좀 파악을 못 해봤지만, 크게 이제 매크로적으로는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기술주들이 빠지고, 나스닥이죠. 그 다음에, 금융주가 오르면서 다우만 속 오르고 있는, 네, 그런 시장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 한 개 볼게요. 이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근기 중에 하나가, 물론 제 나름 의 생각 중에 하나가 그 화이자죠. 파이자가 아니고 화이자. 저는 화이자를 맞았는데, CEO가 내년 1년 이내에 그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다. 그런데 니드 애뉴얼이죠. 매년 예방접종 맞아야 된다. 예, 그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최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위드 코로나잖아요. 위드 코로나. 가겠다는 거죠. 저는 독감처럼 같이 살아야 되니까, 뭐 1년 이내에는 어차피 이제 면역이 되니 그냥 코로나 같이 살고 1년에 한 번씩, 뭐 2번 하면 모르겠지만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그렇게 살지 않겠냐 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었어요. 네. 그 시장은 이 정도로 보고요. 제가 저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이제 금소법, 갑자기 시장 얘기하다가 금소법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3분 정도 말씀드릴게요. 금소법이 이제 9월 25일부터 이제 본격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품별로 다 문서가 나가는데 많이 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제가 펀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뭐 거의 이제 상품을 비슷한 내용도 많아요. 항목은 똑같지만 실무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펀드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오늘부터 이제 신규 장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실제 문서에는 다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 7종 장표 개정됐으니까 구장표 쓰지 마시고요. 개정 장표만 좀 사용하시는 걸로 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아실 건데 이제 상품 숙주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기존 상품이라든가 그 새로 나온 상품을 판매할 때는 그 상품에 대한 교육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숙주 의무 거의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신규 하시다가 안 되는 거는 이 성숙주 의무가 전산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신규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 안내가 나갈 건데 조회하는 화면도 있거든요. 조회하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만약에 숙주 의무 이행이 안 돼 있으시면은 꼭 들으셔서 펀드 판매가 필요하실 때 판매가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품 설명서라는 게 원래 있었잖아요. 여기 펀드 시장 가면은 요 부분이죠, 부분. 여기 있는데, 원래는 이게 금소법이 9월 25일 시행이 되면서 이 핵심 설명서라는 게 추가로 생겨야 돼요. 근데 그럼 저희가 설명서도 우리가 만든 설명서도 있어야 되죠. 투자 설명서도 있어야 되죠. 핵심 설명서 따로 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고난도도 요약 설명서 있어야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은행들끼리 모여서 그 핵심 설명서의 내용을 그냥 상품 설명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NH 상품 설명서에다가 합쳤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한 페이지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있는 상품 설명서 시대 그 늘은 항목만 추가로 설명을 하시면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좀 새로 생긴 거죠. 요 부분을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계약 서류 제공 방식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실은 이게 조금 저희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원래 취지는 여기 뭐 판매 직원분들이 지금 서류 다 뽑아서 투자관 주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류 뽑지 말고 그냥 이메일이라든가 뭐 문자라든가 이런 걸 보내는 걸로 취지를 한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지금 좀 애매한 게, 이 원래 금소법이 있고 또 자본시장법이 있건 이 두 법이 상충이 되면서 조금 약간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상충이 되면서 저희가 원래 하고 있는 서명급 있잖아요. 지금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금융이랑 금감원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연합회 같이 해가지고요 해결할 건데, 현재는 이 서명 교부는 무조건 현재 기존 했던 걸로 똑같이 하시고요. 이제 추가로 고객 만약 추가로 원래 준대 주고 추가로 뭐 이메일이나 문자랑 고객이 받기를 원하시면은 그냥 추가로 주는 방식으로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지금 펀드만의 약간 문제거든요. 펀드만의 그 자본시장법에 이제 이런 뭐 서면에 대해서는 필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 조항이 있어가지고요. 요거는 법 개정을 하거나 저희가 금이나 금감원 쪽에 어떤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좀 참고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자 빨리 이제 좀 저희가 좀 협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분은 이 추가 방식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현재 주고 있는 그 종이로 주는 거 그게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원래 하시고, 그 이외에 고객이 추가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 신청서에 그 발송 방식을 선택하시고 신규 하실 때 선택하시면은 추가로 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가는 게 추가 방식은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 신규 가입 신청서라든가 뭐 설문지 이런 건 고객 사인 들어가잖아요. 그건 저희가 보낼 수 없다 보니까 뭐 또 향후에 좀 해결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고객 사인이 없는 거, 투자설명서, 그다음에 요약설명서, 이 상품설명서 뭐 요 정도만 지금 저희가 그냥 이메일하고 문자, 카카오톡 발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면 교부는 필수입니다. 서면은 필수로 하시고 추가. 요거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고객이 자료 열람하는 경우, 뭐 요청하는 경우라든가 유효가 해지는 요게 발생을 만약 하게 되면은 본부 연락하셔서 어차피 잘 발생 안 하는 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발생하시게 막 고객이 이제 욕을 하거나 뭐 나 위법계약 해지 안 좋은 거예요. 되게 이건요. 이거 실은 발생하면 안 되는 건이거든요. 뭐 이런 문의가 오면은 일단은 본부 쪽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담당자는 뭐 다음 페이지 보면 있거든요. 요 분들 저도 있습니다. 이게 통화를 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요 정도 선에서 끝내고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계속 잠겨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요. 일단 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조금 정리가 안 되면 있는데, 자, 간단히 그냥 오늘 장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국내는 외국인 매수세가 8 영업일 계속 됐었고, 대형주가 좀 올랐다. 그리고 경협주가 있었고, 결국은 개별 종목 장세인데 외국인이 대형주 매수하면서 지수는 좀 받쳐줬다. 근데 이 실제 매수가 될지 안 될지는 그 향후 기업 이익을 봐야 되는 거고,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은 밑으로 빠질 힘도 없지만, 아무튼 수차례 말씀드렸죠. 위로 세게 갈 수 있는 힘도 지금 강한 편 아니다.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장세가 가능성이 크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은 10년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의 편이 맞겠죠. 거의 1.5, 1.4% 후반대 가면서 나스닥이, 기술주의 나스닥이 빠지고, 금융주라든가 에너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좀 이따 그 연준위원들 세 분들의 그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에 따라서 국채금리 방향이 바뀌면은, 국채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죠. 국채금리의 움직임 따라 가지고 미국 각 시장별 등락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좀 늦은 시간이지만 혹시 안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은 편안히 쉬시고 내일 아침 출근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